네, 안녕하십니까. 모듈레코드입니다. 정보능력 NCS 모듈형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능력 같은 경우에 요즘 다수 또 기업에서 또 채택하고 있는 영역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기출되었던 내용들 모두 담았으니까요. 또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봅시다. 스프레드시트 해서 이제 소프트웨어의 종류에서 나중에 또 다루긴 할 텐데 그 중에 이제 스프레드시트를 따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 스프레드시트에 여러분들도 정의 아셔야겠죠? 이 첫 번째 세 줄이 정의인데, 자, 이것이 이제 보기로 출제되고, 자,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종류는 무엇일까요? 네, 그런 문제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스프레드시트의 구성단위 이렇게 네 가지에서 셀, 열, 행, 영역 이렇게 네 가지 나오죠. 자, 이 네 가지를 바르게 나열할 수 있는지 결국 해당 문제가 나왔습니다. 해당 문제. 그래서 자, 이런 문제들이 기출되었다는 점 알려드리고 이제 내용 들어가 볼게요. 자, 스프레드시트란 이제 워드 프로세서, 뭐 저희 한글 그런 프로그램과 같이 뭐 문서 작성, 편집 그런 기능 이외에 여러분들 이외에 수치나 공식을 입력해서 이제 계산할 수 있고 또 차트화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이제 추가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스프레드시트인데 저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예시가 있죠. 자, 스프레드시트 하면 저희가 정말 많이 쓰는 바로 엑셀, 그렇죠? 그래서 스프레드시트 하면 엑셀을 떠올려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엑셀에서 그렇죠, 계산도 가능하고 또 차트화도 가능하며 또 엑셀 함수, 뭐 썸 함수나 어베레이지 함수 이런 함수들 많이 사용하죠. 그런 함수의 기능까지 있겠다 해서 밑에 보시면요,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거기에 이제 그래픽, 그쵸? 그래픽 뭐 다이어그램 이런 것도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픽 기능도 있고, 엑셀 함수 생각하시면 되겠죠. 함수도 제공하면서 또 통신 기능까지 갖추게 되었다. 통신 기능. 자, 이 통신 기능 있다는 거 좀 여러분들 유의해서 보셔야겠죠. 네. 그래서 내용 일치 문제로도 이러한 데이터베이스, 그래픽, 또 함수 제공하며 또 통신 기능까지 갖추고 있다.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통신 기능까지 추가가 되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제 스프레드시트의 구성 단위 네 가지 나옵니다. 자, 셀, 열, 행, 영역, 그렇죠? 저희 엑셀에서 많이 보셨던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여러분들 또 정확히 숙지를 하고 계셔야겠죠. 셀, 열, 행, 영역 이렇게 네 가지 스프레드시트의 구성 단위 네 가지를 뭐 모두 고르시오.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보시면 자, 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저희 그쵸, 가로행과 세로행이 교차하면 셀이라는 그쵸, 칸 공간이 구성이 되죠. 셀은 이 가로행과 세로행이 교차하는 그 공간이다. 그 셀은 이렇게 정보를 저장하는 단위가 되겠다. 그래서 이 셀에 여러분들 충분히 빈칸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렇죠? 제가 출제자라면 이 셀에 여러분들 빈칸을 딱 해놓고요. 여기에 들어갈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여기 빈칸이 여러분들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 또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셀은 가로행과 세로행이 교차하는 공간, 자, 저장하는 정보를 저장하는 단위겠다. 자, 이 내용 중요하죠. 그래서 문제 보실게요. 자, 문제는 이렇게 스프레드시트의 구성단위 네 가지가 무엇일까요? 네,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스프레드시트의 구성단위 네 가지 하면 셀, 열, 행, 영역 바로 나오셔야죠. 네, 그래서 이제 답은 3번이다. 그렇죠? 근데 저희 이제 앞에 또 배웠던 내용을 바로 또 복습하자면 셀은 자, 그 중에서 여러분들 이 셀은 무엇이었다? 가로행과
세로행 교차하는 그 공간이었다. 그죠? 칸이죠, 칸. 공간이었고, 자, 정보를 뭐 하는 단위? 저장하는 단위다, 저장. 정보 저장 단위다. 저장 단위. 자, 이 저장의 키워드 중요하겠죠? 그리고 자, 여기서 키워드 또 잡으면 교차한다. 뭐 이런 공간이다. 자, 이런 키워드들도 네, 이런 내용까지는 아니더라도 교차한다. 정보 저장한다. 그 단위가 바로 셀이 되겠다. 이렇게 알아두셔야겠죠. 그리고 스프레드 시트는 어떠한 기능이 있었고 또 예시가 있었냐면 가장 보편적인 엑셀을 떠올리시면 됐다. 엑셀. 그쵸, 엑셀. 그래서 엑셀 저희 떠올리면 어떤 기능들이 있었어요? 계산도 할 수 있었고, 자, 차트화도 할 수 있었으며, 또 데이터베이스, 거기에 추가로 이제 그래픽, 그쵸. 자, 그리고 엑셀 함수, 그쵸. 함수 저희 정보 능력에서 이 함수 문제 많이 나오죠. 어떤 함수인가? 그 함수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어떤 기능까지? 통신 기능까지 요즘에는 수행을 하고 있다. 네, 이 통신 기능. 혹여라도 이 통신 기능은 수행하지 못한다라고 내용 일치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요. 스프레드시트 통신 기능까지 가능하다. 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요. 자, 정보의 가치에 대해서 네,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된 내용이 일치하는지 또 불일치하는지에 대한 내용 일치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내용들 살펴볼게요. 자, 정보의 가치에서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어요.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 해서 추가 설명 보시면 이렇게 우리의 요구나 뭐 사용 목적이나 네, 시기나 장소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평가된다. 다르게 기준은 없다. 다르게 평가된다. 자, 이 내용들이 중요하겠죠. 기준은 없고, 자, 항상 다르게 평가된다.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면 정보의 핵심적인 특징이 나옵니다. 핵심적인 특징. 핵심적인 특성. 무엇인가? 자, 이 두 가지. 적시성과 여러분, 독점성이겠다. 자, 이런 것. 빈칸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적시성과 적재. 그 시기에 딱 제공되어야 한다. 그 뜻이죠. 그리고 독점성. 나 혼자 독점하는 것. 나 혼자 가지고 있는 것 해서 적시성과 독점성이 바로 정보의 핵심적인 특성인데, 자, 뒤에 적시성에 대한 내용이 먼저 나오죠. 원하는 시간에 제공되어야 한다. 자, 이게 적시성이죠. 적시에 제공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원하는 그 시기에 제공되지 못한 그런 정보는 결국 이제 가치가 없어지게 된다.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뒤에는 이제 독점성에 관한 내용, 아무리 중요한 내용이라도 아무래도 이제 공개가 되고 나면 나만 가지고 있는 정보가 아니라 네,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정보가 되기 때문에 이런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독점성의 네, 중요성, 독점성이 어느 정도 가치를 나에게 있어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적시성과 독점성 꼭 핵심적인 특성으로 알고 계셔야겠다. 그리고 이제 가장 마지막 단락 보시면요. 이제 비공개 정보랑요. 공개 정보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 또 나옵니다. 자, 공개 정보. 자, 비공개 정보는요.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활용적인 면에서 네,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경제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비공개 정보는 경제성,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제성이 떨어진다. 그 반면에 이제 공개 정보는 나만 독점하고 있는 그런 정보가 아니고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모두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경쟁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또 같은 경으로 시작하는 단어라서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공개 정보는 경쟁성이 떨어진다.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같은 측면에서 활용. 비공개 정보는 또 활용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많이 활용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경제성이 떨어지게 되겠다. 그렇죠? 활용 면에서. 그래서 제 블로그에 항상 또 중요 정보들 올려드리는데, 그것이 또 어떻게 보면 공개 정보로서 좀 경쟁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제가 항상 보면요, 제가 올려드리는 정보를 그냥 읽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계시는 반면에, 또 정말 하나하나 분석해서 내가 시험에 제대로 적용해 봐야겠다, 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또 자기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활용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그렇죠? 여기에 산인공 자료에 기술되는 대로 또 봐야겠죠. 그래서 비공개 정보는 이렇게 경쟁성이 떨어지고, 공개 정보는 아무래도 경쟁성이 떨어지게 되겠다. 또 비슷해가지고 말이, 그렇죠? 그러면 이제 문제를 보실게요. 문제를 보면서 또 한번 배웠던 개념을 복습해보면 되겠죠. 자, 정보의 가치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여러분들 골라보세요. 그래서 독점성은 정보의 핵심적인 특성이다. 해서 추가로 뭐가 있었어요? 더하기 적시성이 있었죠. 이 적시성과 독점성 꼭 정보의 핵심적인 특성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요. 결국 뒤에 바로 다음 지문에 나옵니다. 원하는 시간에 제공되어야 한다. 이게 바로 적시성에 대한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비공개 정보 나왔다. 그래서 어떤 것이 떨어지냐 보시면요, 비공개 정보는, 그렇죠, 많이 활용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경제성, 그렇죠, 경제성이 떨어지는 건 맞는데, 이 경쟁력이 떨어지는 건 아니죠. 이 경쟁력이 떨어지는 건 바로 공개 정보가 경쟁력이 떨어진다. 경쟁성이 떨어진다. 그렇죠. 나만 가지고 있는 정보가 아니고 모두가 다 또 이용할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경쟁성이 떨어진다. 비공개 정보는 다시 말씀드리면, 그렇죠, 경제성, 많이 활용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경제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꼭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3번은 틀렸죠. 이제 4번 보시면 정보의 가치는 이렇게 시기와 장소, 목적, 요구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평가된다. 그래서 그 앞의 내용이 무엇이었어요? 정보 가치 평가에 어떠한 기준이 없다.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 그랬죠? 절대적 기준은 여러분들 없다. 이 내용도 같이 떠올리셔야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5번 보시면, 아무래도, 그렇죠, 공개가 되고 나면 그 가치가 급격히 떨어지겠다. 그렇죠? 경쟁성이 아무래도 공개 정보는 떨어진다. 또 이제 저희가 앞에서 배웠던 독점성의 그런 중요성과 관련된 내용이었죠. 자, 이렇게까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실게요. 자, 검색 엔진의 유형 4가지가 나옵니다. 키워드, 주제, 자연어, 통합형까지 4가지가 나오거든요. 그 4가지에 대한 또 상세 설명이 기술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설명이 나오는 내용 같은 경우에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자, 보기로서 이 설명이 주어진다. 그렇다면 그 내용에 부합하는 검색 엔진의 유형은 무엇인가 나오겠고요. 그리고 이제 해당 문제로서 무엇이 나오냐면, 자, 이 4가지죠. 키워드, 주제, 자연어, 통합형, 이렇게 4가지인데, 자, 검색 엔진의 유형이 아닌 것은 해서 이 4가지가 아닌 선지
뭐 한두 개 정도를 골라낼 수 있어야겠죠. 제외시킬 수가 있어야겠다 해서 이 보기와 해당 문제가 나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네 가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키워드 검색 방식이다. 제가 항상 이 산인공 모듈형 하면서, 그렇죠? 산인공 자료가 2,500에서 3,000페이지 정도 된다. 그래서 그것을 모두 글로써 저희 숙지하는 것은 너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항상 키워드로서 숙지를 하자 말씀드렸죠. 그래서 키워드 검색 방식은 이렇게 핵심적인 언어가 결국엔 키워드죠. 키워드의 단어가 나옵니다. 키워드만을, 그래서 장점과 또 단점이 나오는데, 이런 키워드만을 입력해서 정보 검색을 간단히 할 수 있다. 자, 이게 중요한 단어겠죠. 간단히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 반면에 키워드가 아무래도 불명확하면은 검색 결과가 너무 많아서 효율적인 검색이 어려울 수 있는 단점이 있겠다. 자, 불명확하면 결과가 너무 많다. 이것이 키워드 검색 방식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시면 이제 주제별, 이거 같은 경우는 거의 잘 나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설명 보시면 이렇게 주제별, 계층별, 또 주제, 상위 주제, 하위 주제, 그 설명에 그 검색 방식 키워드가 그대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뭐 연결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다음 보시면요, 이 자연어 검색 방식이 정말 많이 나왔죠. 자연어 검색 방식. 그래서 자연어 검색 방식 하시면 그냥 어떤 키워드가 있는지 딱 보기에서 보시고요. OWEH가 있다 하면 바로 그냥 자연어 검색 방식 연결해서 체크하고 딱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자연어 검색 방식이란,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OWEH에서 이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자, 육하 원칙에, 그쵸? 육하 원칙 플러스 어떤 게 되어 있냐면 이 얼마나, how much가 더 들어가요. 그래서 육하 원칙 뭐가 있어요? 여기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육하 원칙이죠. 거기에 이제 이 얼마나까지 해서 7가지 OWEH에 해당되는 것, 자, 그것이 바로 자연어 검색 방식이다. 그렇죠? 그것을 읽어내고 이제 분석해서 질문에 답이 있는 사이트를 연결해 주는 것. 그리고 키워드는 무엇이었다? 이 OWEH의 이 키워드를 딱 찾아서 자연어 검색 방식과 연결시키시면 되겠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연어 검색 방식이 가장 잘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 설명이 또 보기로 주어지고 어떠한 검색 방식인가, 그 문제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통합형 검색 방식 보면요, 통합형. 그래서 이제 위에서 배웠던 세 가지 검색 방식과 결국 연계된다, 이 내용을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앞에서부터 보시면 키워드 검색 방식과 매우 유사한데, 일단 키워드 검색 방식은 자신만의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이것이 특징이고요. 근데 이제 통합형은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검색 엔진, 다른 검색 엔진에 연계해서 그 결과를 검색어들을 보내서 그 얻어진 검색 결과를 여러분들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연계 키워드, 통합과 연계, 여러분들 연결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연계. 이제 문제 볼게요. 문제를 또 보면서 복습을 해 봐야겠죠? 자, 언제 어디서 나왔다. 그렇죠? OW. 이 H가 나왔다. 그렇다면요, 여러분들 바로 자연어 검색. 그렇죠? 자연어. 육하 원칙의 how much가 포함된 그 구성이 바로 OWEH였다. 자연어 검색 방식과 바로 연결을 시키셔야죠. 그리고 이제 키워드 검색 방식은 어떠한 또 특징이 있었어요? 키워드 검색 방식. 핵심적인 언어, 단어가 바로 키워드였다.
그래서 정보 검색을 간단히 할 수 있었다. 그렇죠? 간단히. 정보 검색을 간단히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던 반면에 어떠한 단점이 있었어요? 만약 그 키워드가 불명확하다면 결과가 너무 많다. 검색 결과 그냥 많은 것도 아니고 너무 많다. 그렇죠? 그래서 비효율적이다. 그랬죠? 자, 이런 장점과 단점 내용 알아두시고요. 주제별에서는 여러분들 주제별 혹은 또 계층별의 키워드가 있는지 살펴보시면 됐고, 자, 자연어는 그쵸, 다시 한번 써드리지만 OWEH 키워드와 연결해 주시면 된다. OWEH는 육하 원칙에 how much가 포함된 구성이고, 자, 통합형 검색 방식은 키워드 검색 방식과 유사하다. 키워드 유사 이렇게 써놓을게요. 키워드 검색 방식과 유사한데, 자, 키워드 검색 방식은 어떠한 특징? 자신만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었죠. 근데 이제 그 반면에 이 통합형 검색 방식은 그와는 다르게 여러분들 연계 키워드 꼭 잡으라 했어요. 연계해서 다른 검색 엔진과 연계해서 그 검색 결과를 이제 보내주면 그 결과를 받아서 저희한테 보여주는 형식. 그래서 연계 키워드가 이 통합형에서 중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데이터베이스란에서 데이터베이스의 설명과 또 필요성이 나오는데,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요. 이 내용 같은 경우에 자, 뒤에서 저희 또 빈칸 문제로 개념과 또 문제 상세히 다루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은 다루지 않고요. 여기서 다룰 내용은 자, 이 데이터베이스의 필요성이 되겠다. 필요성. 그래서 5가지가 나오죠. 이거에 대한 이제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가 나왔다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필요성이잖아요. 필요성이라면 자, 데이터베이스가 왜 필요한가? 그렇죠? 장점을 얘기한 거겠죠. 장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장점 5가지를 또 기술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서 이 필요성 5가지에 대한 또 상세 설명들이 나와 있어요. 거기서 또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고, 여기서는 필요성 5가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중복을 줄인다. 그리고 이제 무결성을 높인다. 결국 다 데이터베이스에 좋은 점, 장점을 기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결성을 높인다. 근데 이제 무결성 같은 경우에 좀 사전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이런 결손을 없애고 또 뭐 정확성이나 일관성을 유지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뭐 그 외에도 이제 다 중요한 내용들 많이 있는데, 자, 이런 내용들 뽑아왔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무결성의 뜻이니까, 그렇죠? 장점으로서 높아야겠죠.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의 무결성을 높인다. 그리고 이제 검색을 쉽게 해주고요. 그리고 안정성을 높이며 개발 기간을 단축시키게 된다. 개발 기간 단축. 그래서 장점인데, 자, 어떠한 선지에서 어떻게 또 오답 선지가 나왔나 보시면 결국 다 반대로 기술을 했어요. 데이터의 중복이 뭐 늘어난다. 이렇게. 이런 거 아닌 걸로 또 체크를 해 주셔야 되고, 또 검색을 쉽게 한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료 찾기가 어렵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료 찾기가 어렵다. 자, 최근에 이제 이런 식으로 기술이 돼서 또 틀린 선지가 됐었죠. 그리고 이제 개발 기간을 단축시킨다. 개발 기간이 늘어난다. 이렇게 해서. 뭐 나머지 안정성이나 무결성 이거 같은 경우에도 뭐 낮춘다. 그렇죠?
다 높인다인데 뭐 무결성을 낮춘다, 안정성을 낮춘다 해서 모든 5개의 선지에서 오답 선지가 출제될 수 있다는 거 유념하고 들어가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어볼까요? 자, 데이터베이스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이다. 자, 옳은 것을 모두 골라볼까요? 옳은 것. 자, 데이터의 중복을 줄인다. 그리고 무결성을 높인다. 그리고 이제 쉽게 해주고 검색을. 안정성은 높아진다가 맞겠죠? 그리고 자, 개발 기간을 연장시킨다. 개발 기간 연장이 아니고, 그렇죠? 단축시킨다. 이게 맞겠죠? 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필요성, 장점에 대한 내용 이렇게 5가지 정확히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기억, 니은, 디귿 해서 이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이 5가지 필요성에 대한 세부 설명 또 뒤에서 한 번 더 다루도록 할게요. 다음은 이제 이 컴퓨터 활용 분야에서 자, 영어 표현들 나오죠. 영어에 함축된 영어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 영어 표현을 정확히 또 알고 계셔야겠죠. 한글의 의미와 영어 표현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래서 이제 전자 이 판매 시점 관리 이게 가장 많이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POS가 판매 시점 관리다. 이걸 정확히 아셨어야겠다. 그래서 빈칸, 일단 빈칸에 들어갈 것, 무엇인지 또 바르게 짝 짓는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출제가 될 수 있겠죠.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 정확히 또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제가 함축된 영어 표현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뭐 여기 첫 번째 내용 같은 경우에 그렇게 친절하게 영어 뜻풀이가 되어 있는데 뒤에 보시면 밑에 보시면 안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안 돼 있는 내용들도 제가 다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영어 공부 한번 같이 해봅시다. 제가 이제 NCS 모듈형을 준비하면서 간간히 이런 영어 뜻풀이도 해드리는데 제가 영어 공부도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자, 경영 분야에서 어떤 것이 있냐 보시면요. 경영 정보 시스템이 있겠다. 정보 시스템. 경영 정보 시스템. 자, 근데 MIS라고 되어 있죠. 자, 시스템은 여러분들 S로, S가 시스템인 거 연결이 되실 거고요. 자, 경영 어떤 단어예요? 매니지먼트에서, 그렇죠. 매니지먼트, 경영, 그리고 정보, 인포메이션에서 이 매니지먼트 인포메이션 시스템에 또 앞글자를 따서 결국 MIS 이렇게 돼 있다. 경영 정보 시스템 이렇게 연결시키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의사 결정 지원 시스템 DSS다. 자, 마지막에 S는 뭐다? 똑같이 시스템이고, 자, DS 앞에 DS가 중요하겠죠. 자, D는 디시전. 그래서 결정이죠, 결정. 결정이란 의미의 단어죠. 이제 여기서는 의사 결정이라고 했네요. 그리고 이제 서포트 지원. 그렇죠. 서포트가 지원. 그래서 의사 결정 시스템에서 DSS다. 그래서 다음 이제 사무 자동화 OA인데 여러분들 O는 오피스고, 그렇죠? 오피스가 바로 사무고, 자, 오토메이션 자동화죠. 그래서 OA가 바로 자동화다. 자, 여기서는 이렇게 다 함축된 영어 표현의 뜻이 무엇인지 나와 있기 때문에 연결시키면 되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동화, 오토메이션, 그리고 오피스는 사무. 이제 전자상거래까지 볼까요? 전자, 일렉트로닉, 상거래, 이게 이제 커머스와 연결이 되는데요. 자, 커머스의 뜻이 찾아보시면 이제 무역, 상업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EC, 일렉트로닉 커머스는 전자 상거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이제 시작이죠. 산업 분야에서 활용, CAD, CAM, POS가 나오는데, 자, 이제 여기 설명드릴게요. 자, 컴퓨터 이용 설계와 컴퓨터 이용 생산. 그래서 이 CAD,
그리고 CAM인데, 자, C는 여러분들 컴퓨터라는 거 연결이 되시죠? 컴퓨터에 있으니까요. 근데 또 이용의 A도 같으니까요. A가 뭔지 일단 설명을 드리면, 이용인데 여기가 ADD였다. ADD. 그 ADD의 A를 따서 이 CA까지 온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 이 설계, 그렇죠? 설계와 생산이 결국 달라지는 거죠. 컴퓨터 ADD 설계인데, 저희 설계 디자인한다라고 얘기하죠. 디자인. 그래서 디자인의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의 D가 여기 들어가서, 자, CAD, 저희 CAD라고 하죠. 제가 이제 기계 전공이어서 저희가 CAD도 많이 다뤄보고 또 그거에 관련된 자격증도 땄었는데, 네, 그것을 바로 컴퓨터 이용 설계 CAD라고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 ADD, 자, D가 무엇이었다? 디자인이었다. 그리고 자, 생산, M이죠. M으로 시작하는 생산 단어 떠올리시는 거 있지 않으신가요? 자, 매뉴팩처링이다. 매뉴팩처링. 그렇죠? 매뉴팩처링 해서 생산, 컴퓨터 에이디드 매뉴팩처링 해서 컴퓨터 이용 생산. 이렇게 그냥 컴퓨터 이용 생산 CAM 외우는 것보다요. 자, C의 뜻은 컴퓨터, A는 에이디드 이용이었구나. 그리고 M은 자, 생산이라는 단어인 매뉴팩처링이었구나. 이렇게 여러분 연결해서 숙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이제 판매 시점 관리다 해서 POS 나오죠. 이 POS도 여러분들 함축어겠죠. 자, 포인트 오브 세일이다. 그래서 앞 글자, 앞 단어를 따서 POS다. 이제 연결을 하면요. 세일은 판매죠, 판매. 세일은 판매. 그리고 시점, 포인트가 시점이겠죠. 그거 이제 관리해서 포인트 오브 세일이 판매 시점 관리, POS다 해서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이제 두 개 남았네요. 컴퓨터 보조 교육, 그리고 컴퓨터 관리 교육입니다. 자, C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C는 무엇이다? 컴퓨터. 이거 연결하는 건 어렵지 않죠? 그리고 이제 중간에 A랑 M이 중요하고, 여기 I도 똑같죠? I 같은 경우에는 교육인데, 여기서는 어떤 단어이다? 이 I가 인스트럭션이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인스트럭션의 함축 단어였다. I는 인스트럭션, 교육.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들어갑니다. 자, 컴퓨터 보조. 이 보조 A에 해당되는 것 어떤 단어일까? 보시면요. 자, 저희 도와준다. 뭐 축구, 제가 좀 축구를 즐겨 보는데, 축구에서 이제 골을 넣기 전에 패스해 주는 사람한테 이제 어시스트 했다. 그런 말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어시스티드. 이게 보조, 뭐 도와준다. 그래서 이 A가 바로 어시스티드 해서 컴퓨터 어시스티드 인스트럭션, 컴퓨터 보조 교육 연결시킬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M은 무엇인가? 관리인데, 저희 관리하면 M으로 시작하는 단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뭐예요? 매니지드다. 매니지드. 그래서 컴퓨터 매니지드 인스트럭션까지 해서 컴퓨터 관리 교육까지.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모든 영어 단어들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무엇이 또 나올지 모르니까요. 이렇게 함축된 뜻이 무엇이었는가 꼭 사전으로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그것이 이제 제가 이제 알려드리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사전 찾아서 그 단어의 뜻이 무엇이었는가 보는 것이 또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자, 그래서 자, 문제를 또 보면서 복습을 해 볼게요. 뭐 문제가 두 줄로 되어 있지만 저희가 여기서 어떤 키워드를 잡으면 됐다? 판매 시점 관리 시스템. 무엇이라 부르는가? 자, 판매 무엇이었어요? 세일이었고, 자, 시점 포인트였다. 포인트. 자, 오브 세일.
그래서 POS구나. 그렇죠? POS. 뭐 이거 답을 고르는 것은 어렵지 않았죠. 근데 이제 또 하나씩 살펴봅시다. 자, CAD는 여러분들 컴퓨터 에이디드 그것까지는 안 적어도 되겠죠? 근데 D가 무엇이었다? 컴퓨터 에이디드 디자인 그래서 설계였죠. 그래서 컴퓨터 이용 설계 그리고 자 CAD와 함께 자 이건 CAD였고 CAD와 함께 저희 CAM도 있었죠. 컴퓨터 에이디드 GAM은 무엇이었다? 매뉴팩처링. 그래서 컴퓨터 이용 생산 이것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DSS. 자, DSS 무엇이었나요? 자, 디시전. 마지막 S는 시스템이었고 앞에 두 개가 중요했는데 디시전 이게 맞겠죠? 네, 디시전 서포트. 그래서 의사결정, 디시전이 의사결정 지원, 마지막 S가 시스템에서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의사결정 지원까지만 쓸게요.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 DSS였고 MIS는 무엇이었다? 그것과 이제 연결해서 MIS는 자 마지막 S 똑같이 시스템이고 자 MIS 매니지먼트 그쵸? 경영 그리고 인포메이션 정보 그래서 경영 정보 시스템이었죠. 그것이 바로 MIS였다. 그리고 이제 EC가 있어. EC는 무엇이었다? 일렉트로닉 커머스. 일렉트로닉 커머스에서 커머스. 그래서 전자상거래죠. 전자상거래. 이 커머스의 뜻이 무역, 상업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이 EC, 전자상거래, 일렉트로닉 커머스까지 여러분들. 자, 그리고 좀 못한 게 두 개 있는데 그 두 개까지 마무리를 해봅시다. 좀 내려볼게요. 굳이 내릴 필요 없고 여기에 이제 앞에 화면 멈추실 수 있죠? 자, 나머지 두 가지를 이제 추가로 살펴보면요. 교육 있어서 교육. 어떤 교육이 있었는데 어떤 교육 두 개였죠. 자, CAI와 CMI에서 자, 교육 두 가지였다. 그래서 이 C는 컴퓨터고 자, 이 I 두 개는 무엇이었다? 인스트럭션. 그렇죠? 이게 이제 교육이었죠. 그리고 이 A가 무엇인가 보시면요. 어시스티드 해서 컴퓨터 자 보조 교육 컴퓨터 어시스티드 인스트럭션에서 컴퓨터 보조 교육이다. 보조.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M은 여러분들 저희가 자주 M으로 쓰이는 관리 매니지드였다. 그렇죠? 그래서 컴퓨터 관리 교육까지 CAI와 CMI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모든 여기에 기술되어 있는 단어 함축된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셔야겠죠? 그래서 5번까지 강의를 마치고요. 6번 다음 강의에서 또 6번부터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